예, 반갑습니다. 조민수입니다. 자, 저번 시간까지는 기초 입문을 했습니다. 입문 1, 2, 3, 4에서 나오는 용어들 좀 훑어보셨고요. 그 기초지만은 기초에서 시험에 잘 나오는 상이 많으니까 확인 한번 더 하시고요. 자, 오늘부터는 말입니다. 기본 과정입니다. 기본서 통해서 이제 진짜 시험에 나오는 적중 강의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서 보시면서 이제 차근차근 빈과 같이 또 판서 통해서 함께 이렇게 조화되는 수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볼 거는 보시고요. 판서 설명하고 또 기본서의 내용을 확인하는 식으로 그렇게 수업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3박자입니다. 기본서와 판서와 또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입체적인 강의 본다 생각하시고요. 어떤 그림도 보시면서 책 내용도 확인하시면서 판 통해서 책을 잡으시고 이렇게 수업을 쫙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정도 기본 강의가 오늘 1강을 해서 앞으로 한 50강 정도 수업을 해서 충실하게 모든 상황을 다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절대 빠지지 않고 여러분들은 이 시간 그 과정을 잘 수강하시면 전체 우리 100점 만점에서 적어도 한 85점 정도는 충분하게 득점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어떤 준비되는 강의를 제가 준비했으니까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기본서 보십시오. 책이 나와 있죠? 책이 참 잘 나와 있습니다. 활자가 좀 작은 어떤 단점은 있지만요. 자, 문제는 일단 빼놨습니다. 지금은 우리 기본서 볼 때는 문제가 필요 없으니까 문제는 제가 따로 카페에서 올려놓습니다. 자, 기본서만 딱 보시면 책 페이지가 거의 한 580페이지가 나옵니다. 580페이지 같으면요. 실제 보통 시중에 있는 다른 기본서의 내용들과 비교해 보시면요. 좀 활자를 좀 키우면요. 그쪽 기본서에 문제 포함이 되어진 한 900페이지짜리 책과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페이지는 얇아 보이지만 모든 상이 다 포함되어 있다 믿으시고 이 책을 보시면 되고요. 또 그 사이에 또 아마 강의하고 난 이후에 아마 올 초에 보시면 또 올 중반에도 법이 몇 개 바뀔 것입니다. 바뀌면요. 그 바뀔 때마다 또 보충 강의 통해서 다시 보충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요. 충실하게 과정에서 변경되는 사항도 염려하지 마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는요, 1월달, 2월달 시행까지는 다 반영시켰는데, 4월달, 5월달쯤에 또 법이 바뀝니다. 바뀌니까 또 그 사항들을 또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서입니다. 기본서 딱 펼치시고요. 페이지 딱 보시면은요, 8페이지입니다. 총칙 보이죠? 예, 총칙부터 하겠습니다. 일단은 간단하게 오늘 과정 소개입니다. 오늘은요, 첫 번째 시간으로, 일단은 오늘 주된 총칙 내용도 일부 나오지만은요, 주된 내용들이 광역도시계획상이 나옵니다. 요 계획은 저번 시험에 나왔지만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 첫 번째 쟁점되고 첫 번째 보시면 목차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일단은요, 제 2절에 8페이지에 용어정의 보이시죠? 요 용어정의 처음부터 확대해서 하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요 부분은요, 여러분들이 하면 15강 정도를 보고 나서 다시 한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통과하시고요. 여러분들은 바로 넘어가십니다. 10페이지로 넘어가십니다. 10페이지 사항들을 보시면요. 자, 11페이지 보시면 먼저 제4절 국가계획과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계획의 관계 등 해서 제4절 보입니다. 요 4절에서 2번 있죠. 2번. 또 다음 페이지 넘어 보시면 2번에 1번, 2번 사항들. 요것은 시험에 잘 뜨는데 중간에 나올 것이니까 그때 설명을 하겠습니다. 할 테니까 지금 앞부분은 다 넘어가십니다. 총칙은요. 이미 기본 입문할 때 과정에서 설명이 다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12페이지에 국토의 용도 구분, 도관용자의 설명은 이미 되었으니까 요 상이 제일 중요한 사항이고요. 이제 한 장을 넘어가시고 바로 저희는 16페이지에 광역도시계획을 보겠습니다. 광역도시계획 제1절에 1절 해서 기본서 16페이지입니다. 보십시오. 일단 간단하게 보시면 자, 한 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배우시는 것은 부동산 공법입니다. 공법인데 공법은요, 아주 많은 법률이 있지만 그중에 제일 중요한 6개 법률을 선별해서 우리 시험에 편성을 시켜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쫙 나와있죠. 첫 번째 보시면 제일 중요하죠. 국토를 잘 계획을 세워서 이용케 한다. 우리 한국 모든 토지는요, 이 계획에 의해서 이용하게 하는 이 법률에 의해서 뭐든지 안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도 12개 나오지만요, 제일 중요한 사항이고 중요업을 하시면 제일 필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앞부분에 있지만요, 이건 많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12개에서 10개 정도의 득점을 목표로 하시고 준비를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그 이용사항 중에서 신도시 개발하는 거대한 사업을 합니다. 이 사업을 잘 어떤 관장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있죠. 바로 도시개발법입니다. 이것은요, 아주 어려운 법입니다. 근데 6문제가 나오죠. 그런데 그 양이 좀 많지만요, 제가 선별하는 부분들 10분의 1만 딱 보시면요, 3개는 무조건 맞춥니다. 맞추니까 요 개발법과 밑에 있는 우리 정비사업에 대한 정비법, 요 두 개는요, 내용이 다양하기 때문에 저 12개 합쳐서 나오는 부분은 다 부족하지 마시고, 요즘 제가 딱 정리하는 부분들 10분의 1만 보시면 둘 다 세 문제 반씩은 맞춥니다. 보시고요. 그다음에 건물 개발 정비할 때 주로 건물 짓습니다. 건물 지을 때 이 건물이 안전하게
탄생되게 하기 위해서 건축법이 있죠. 이건 쉽습니다. 쉽고 중요합니다. 건축물 지을 때 일반적인 모든 조건이 다 나와 있습니다. 있는데 이건요. 국토계획을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처음 하시는 분들은요. 이 과정을 제가 순서 있게 다 설명하겠지만 일단 처음 보시는 분들은 한 18강 정도 수업하는 저 국토계획법을 잘 보시고 나서 그 다음에요. 한 30 몇 번째부터 수업할 건축법을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처음 저희 강의 보실 때는 말입니다. 앞부분에 이거 먼저 보고 나서 그 다음에 건축법 보고 나서 주택법 요 세 개 법률을 먼저 전반기에 보시고요. 개발정비는 국토계획에 대한 이해가 좀 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개발정비 보시면요. 여러분 쉽게 이해가 접근이 가능하십니다. 그러니까 요 개발정비는요.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은 말입니다. 한 5월달 시점부터 요 두 개 보셔도 됩니다. 되고요. 농지법 말입니다. 저 뒤에 한 여름 이후에 7월달, 8월달 가서 설치 한 두 번 보시면 점수가 두 개 다 나오게 되니까 어려워하지 마시고 지금은요. 국토계획법과 건축주택을 위주로 봐주시고요. 또 두 개는 쉽습니다. 쉬워요. 그 다음에 요 개발정리는 어렵지만 요 사항들은 요 법에 대한 정리되고 난 다음에 보신다. 그러면 조금 더 쉬워 보일 것입니다. 시점은 4월달, 5월달이다. 보시고요. 이렇게 구성이 딱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한국의 모든 국토죠. 잘 이용하기 위해서 수립된 계획법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국토의 계획법은요. 우리 한국 남한 토지입니다. 한 10만 6천 킬로미터의 큰 면적이 있는데 이 면적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운다. 세운 계획에서 이용되게 한다라는 의미에서 계획이 나옵니다. 보시면 계획이 3개 나오죠. 광역도시계획이 나올 것입니다. 첫 번째 나옵니다. 제일 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도시, 군 단위 안에서의 도시군 기본계획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 도시들만의 장기 발전 꿈을 여기다 설정해 놓습니다. 그 다음에 둘 다 광역계획군의 장기 발전 계획, 도시만의 장기 발전 계획인데 이 꿈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계획이 필요합니다. 제일 밑에서 보시면요. 도시 관리 계획이 나온다고 합니다. 요 계획의 입안 결정을 통해서 발표되어진 그 내용대로 토지가 실제 이용되어진다. 해서요. 이 광역이나 기본계획은 이 국토의 장기적인 비전 청사진 제시고 그 청사진을 실천시킨다. 도시군 관리 계획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우실 내용들은 첫 번째 계획을 배우실 것입니다. 이런 계획을 통해서 한국 모든 토지는요. 건물을 짓는 개발행위 하든 또는요. 낡은 건물 철거해서 다시 지어오는 재정비하든 또는요. 지역을 보호하는 보존하는 사항들이 다 결정이 되어진다. 요 사항에 대한 주된 내용들이 요 법률에 담겨 있다고 합니다. 자, 보시고요. 일단 지금은 좀 빠르게 넘어갑니다.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판서할 때 상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자, 보시고요. 자, 이 법에 대한 전반적인 체계를 한번 보세요. 이 체계는 말입니다. 처음에 제가 지금 설명을 좀 길게 하겠습니다. 이 체계를 잘 보시면요. 그 다음 처음에 입문할 때는 말입니다. 상세한 접근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체계, 흐름을 보시고 어디에 내가 무엇을 보신다. 또 요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다. 요것만 잘 파가시면요. 이 법률들의 어떤 접근은요. 30%는 이미 차지한 것입니다. 법률은요, 순서 있게 위치를 정비하고 위치를 확인할 때 정확한 내용 숙지와 또요, 공부가 쉬워집니다. 자, 보겠습니다. 국토계획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계획이 나온다고 합니다. 계획이 딱 나오죠. 자, 계획이 뭐냐? 3개 나왔습니다. 아까 봤죠? 광역도시계획이 첫 번째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도시 단위에서의 먼발치의 기본계획, 도시군 기본계획을 세운다고 합니다. 군자는 제가 뺐습니다. 그냥 도시기본계획입니다. 일부러 뺐습니다. 그 다음에요. 요 장기 발전 계획 실천을 위한 계획이죠. 도시군 관리계획, 도시관리 나옵니다. 요 장기 발전 계획들의 청사진을 실천합니다. 요 계획이 입안 결정되었을 때 토지가 이제 상세하게 이용되어진다. 해서 그 이용사항은 요소를 결정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 보니까 첫 번째 토지의 쓰임새 이미 배웠습니다. 우리가 1, 2, 1, 2, 3준, 중 1, 6은 전일준, 보생자, 보생계, 농자, 크게 도간 농자의 큰 사대분류 속에서 구분 쫙 되어지는 토지의 쓰임새 뭡니까? 토지의 용도 지역을 결정한다 해줍니다. 요 용도 지역을요 지정해주고 결정해주고 바꾸어준다. 다 요걸 통해서 결정합니다. 기본기관이고 도시관리계획입니다. 요 내용들이 첫 번째 나옵니다. 그 다음에요. 용도지구의 그 행정한 사항들을 좀 특정 장소 일부에 대해서 좀 다르게 좀 제한하고 또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용도지구라는 것을 또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용도지구가 지정이 딱 되어지면 그 장소 일부는요. 요 정한 목적만으로 해서 또 다르게 제한될 수가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또다시 이런 용도지역과 지구만으로 이룰 수 없는 특별한 목적 여러분들 흔히들 개발 제한 구역 아십니까? 그린벨트 아시죠? 이런 식의 강력한 통제받는 장소에 바로 용도구역 이런 것도 우리가 정할 수가 있다. 필요할 때 도시관리로 결정한다 해줍니다. 요 사항들이 또 나올 것입니다. 또요. 자, 우리가 어떤 지역 특정 지역 안은요 촘촘하게 필지별로 건물 규모와 색깔, 크기를 다 정할 수 있는 바로 지구 단위 계획을 세우는 그 일부 장소에 대한 결정 이 구역도 이제 지정할 때 이걸 통해 정해줍니다.
또 요 안에서는요, 토지 용도제 무시하고요, 발표되어진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이 계획에 의해서 상세하게 개발되어지는데, 요 계획 내용 결정도 요걸 통해서 결정한다고 합니다. 요 상이 또 나옵니다. 그 다음에요, 여러분들, 도로, 철도, 수도, 학교 등 각종 어떤 기반시설, 우리 법률에 몇 개가 딱 나와 있어요. 일단 먼저, 이렇게 용도제가 딱 정해지면요, 요 용도제 정한 그 목적에 맞는 토지 이용 제한이 전 국민한테 발생한다라는 제한이 발생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한국에 보시면요, 기반시설이라고 부릅니다. 각종 어떤 항만, 뭐 철도, 또 항구 등이 있습니다. 있는데 몇 개 있다. 50세계 법에 딱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해져 있는 법에 있는 그 기반시설 종류를 실제 땅에다가 공사할 때는요, 요걸 통해서 결정해야 됩니다. 결정이 딱 되죠. 명칭이 바뀝니다. 명칭이 뭐냐면요, 지금 저기 사업은 빼고요,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되어진 시설에서 도시계획시설이라 명칭이 바뀝니다. 또 결정이 되어진 그 시설 부지에서 공사는 사업을 펼친다 해서 도시공개시설 사업을 하는 그 절차도 이 법에 나와 있습니다. 또요, 자, 우리 신도시 개발을 합니다. 할 때 자그마한 개발 행위는요, 사적으로 여기에 부합되게 하면 됩니다. 근데 거대한 신규모, 큰 광교, 판교 등의 신개발 사업을 할 때는 아주 복잡합니다. 그 복잡한 절차를 위해서 만든 법이 있습니다. 도시개발 사업이라는 사업이 있고요. 또 낡은 시가지, 재개발, 재건축하죠. 이것도 복잡합니다. 그래서 요 두 개도 원래 도시관리로 결정하는 사업들인데 불구하고도 원체 양이 많고 복잡하니까 따로 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든 법률이 아까 봤던 도시개발법과 정비법이 있습니다. 요건요, 따로 공부를 하십니다. 그리고요, 요 도시군계획시설사업과 개발사업과 정비사업 전부 다 도시관리계획으로서 결정이 되어서 하는 사업들입니다. 도시관리계획사업입니다. 관리를 빼면 도시계획사업 불리겠죠. 그래서 요 세 사업을 합쳐서 우리가 부를 때 도시계획사업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요 거대한 사업들 말고 기타 토지 이용행위 참 많이 합니다. 할 때 그 기타 토지 이용행위들이 여기 정해져 있는 각종 어떤 용도제에 맞게 하는지 심사가 필요합니다. 요 심사를 위해서 하는 것이 뭐냐니까 바로 토지 개발행위, 개발 사업 말고 개발행위입니다. 건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 변경, 토색의 채취, 또 요 토지의 분할 쪼갠다, 또 물건 산다, 전부 다 여기에 맞는지 심사 과정이 필요하다. 그 일체 묶어가지고 우리가 부를 때 개발행위가 부릅니다. 요 개발행위가 요걸 통해서 허가 받으면 그 해당 행위를 착수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검사받는다 라는 절차가 또 나옵니다. 그런데요, 개발할 때 보시면요, 그 일대의 기반시설 여건을 다 봅니다. 보는데, 자, 지금 보니까 도로 폭이 아주 좁은데 불구하고 양쪽에 건물이 참 많습니다. 많은 장소에서 도로 확대할 땅도 없는데 다시 또 건물을 삐집고 지어 올리려고 합니다. 할 때 보시면요, 또 완성이 되어지면 지금 가뜩이나 좁은 요 길이 더 부하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개발을 잠시만 억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건이 좋아질 때 풀어줄 것인데 그때까지 개발을 좀 못하게 억제해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보시면요, 자, 보시면 이런 장소가 또 나옵니다. 기반시설과 조화를 통해서 개발 밀도 관리를 위한 장소도 탄생이 딱 되어집니다. 또 반면 반대입니다. 보시면 저건 뭐냐면요, 아주 넓은 평야, 또 넓은 땅이 딱 보입니다. 넓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올라간다. 도로 놓을 땅과 충분히 땅이 확보가 되어집니다. 하지만 막대한 비용이 투입됩니다. 그래서 개발하는 자한테 당신들의 건물을 위해서 설치하는 각종 기반시설, 상수도 설치 비용들, 학교 짓는 비용에 대한 일부를 좀 내게 하자라는 의미에서 기반시설 부담금도 정할 수가 있다고 또 등장을 딱 합니다. 그래서 토지는요, 잘 계획을 세워서 계획된 토지의 이용상, 요상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국토계획법이고, 또 확대해서 개발과 정비법도 여기에 같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계획된 토지 이용이 합법적이고 아주 건전한 공익상의 필요성이 있는 행위들입니다. 그런데 계획된 이용이 아니고 이용하지 아니할 자들이, 아니할 분들이 아파트를 먼저 매입해서 두세 채 매입해서 임대칩니다. 그 다음에 임대사업은 참 좋은 사업인데 그 이후에 가치가 올라갈 때 차익분해 발생을 위한 되팔기 위한 그런 행위를 합니다. 바로 뭐겠습니까? 투기입니다. 투기. 투기는요, 좋은 어떤 행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계획된 이용을 저해하는 이 투기 세력들이 많이 보인다 할 때 요 억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투기가 만연하고 많이 보이는 장소를, 그 장소를요, 토지 거래 허가구역이란 장소도 합니다. 그러면 요 안에서는요, 일단의 토지를 매수할 자들의 실제 이용 목적을 딱 봅니다. 당신들 이용할 목적이 없잖아. 그럼 매수 허가를 안 내어줍니다. 그래서 요 내에서는요, 일단의 규모가 좀 있는 토지는 거래할 때 전부 다 허가 받아야 소유권 이전할 수 있는 그 허가제를 이제 실시를 하게도 됩니다. 그래서 바로 토지의 건전한 계획과 이 계획에 따른 이용사항과 또 이용에 저희들은 투기 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 바로 부동산 공법에 있는 국토계획법의 주된 목적이 된다. 이 사항들을 확대해서 앞으로 배우시게 됩니다. 그래서 요 틀은 앞으로 계속 잡고 몇 번 봐주십시오. 그래서 요 틀을 딱 이해하시면요, 굉장히 살 붙이는 것이 쉽습니다. 쉬우니까 요 틀을 아는 순간부터요,
24개는 빼고 12개 법률이어서 말입니다. 요 턱을 아는 순간부터 두 문제는 이미 맞추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기 때 1, 2월 달에 말입니다. 상세한 내용 접근하지 마세요. 그냥 틀 잡고 간다, 체계 잡는다 이렇게 보시면 공부할 때 아주 수월하십니다. 자, 이제 또 가겠습니다. 자, 계획을 딱 배우십니다. 계획. 이제 계획들이 중요합니다. 일단 이번 1교시는 말입니다. 비용을 좀 많이 쓰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자, 토지 이용 계획입니다. 많은 토지 계획이 있습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배우는 국토계획표는 딱 3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계획은 무시하세요. 지금은요. 딱 3개 있습니다. 뭐냐? 첫 번째 보시면요. 아까 배웠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이 있습니다. 제일 위에 있습니다. 제일 최상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 단계에서 도시 단위에서 도시군 기본계획을 세운다. 이건 곧 배우시는데 도시들 자체에서의 장기발전 계획입니다. 그래서 광역계획이란 큰 거대한 어떤 도시가 아니고요. 우리가 앞으로 광역이라는 표현 나옵니다. 광역. 이 표현 나오면요. 두 군데 이상입니다. 두 군데 이상의 도시 안에 세운 계획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항상이 아니고 곧 설명하겠지만요. 광역계획군이나 정해진 장소 내에서만 나옵니다. 그래서 상설 계획이 아니고 수시로 필요할 때 가끔씩 튀어나온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세우신다라면 제일 위에 있습니다. 또 그 속에 만약에 요 계획 속에 포함되어진 도시들이 또 계획을 세우는데 항상 계획은요. 또 나옵니다. 계획들은 밑에 계획 하위 계획은요. 상위 계획에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위의 계획은 하위에 지침이 된다. 상위 계획은 하위에 지침이 되고요. 하위는요. 상위에 맞추게 돼 있다. 만약에 상하가 안 맞다 할 때는요. 상위 계획이 우선됩니다. 만약에 이 얘기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들 어떤 장소에 앞으로 장기 발전으로서 개발해보지 않았고 기본 계획상의 개발 방향이 정해져 있습니다.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 놓았는데 그 이후에 도시군 관리계획 하위 입안할 때 요 정해놓은 기본 계획상의 개발 예정지가 있을 것인데 불구하고도 우린 여기다가 개발한다. 이렇게 개발구역 발표를 못한다. 이 말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항상 상위 계획에 잡혀있는 그 틀 속에서 하위 계획이 집행사항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지 않으면요. 요 집행사항 실천 안 됩니다. 상위가 우선된다 해서요. 항상 계획들은요. 상하의 순서가 있고 하위는 상위에 맞추게 되어 있고요. 상위는 하위에 지침이 된다. 또 맞춘지 보기 위해서요. 하위 계획들은요. 상위 계획 맞춘지 보기 위해서 5년마다 검토합니다. 그래서요. 제일 최상위는 요건 검토장이 없습니다. 밑에 기본과 관리계획은요. 상위 계획에 맞는지 보기 위해서 검토도 하더란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확인하겠습니다. 뒤에. 자, 보시고요. 자, 근데요. 광역은요. 도시 2개, 3개 묶어서 나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도시 기본과 관리는요. 하나의 도시 안에서 나온 데에서요. 도시 기본 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 요 2개만 합쳐가지고 부르는 명칭이 뭐냐. 기본 관리 빼면 됩니다. 뭡니까? 도시군 계획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광역 도시계획은요. 도시군 계획에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다. 도시를 벗어나죠. 2개, 3개 묶어버려. 도시계획은요. 도시 내에서만 나와야 돼. 도시 기본 장기발전 계획과 도시관리 실천 계획이 딱 나온다 해서 요 2가지만 도시계획이라고 부릅니다. 요것도 지문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보시고요. 자, 이제 첫 번째 이제 광역 도시계획을 보겠습니다. 찾아보십시오. 16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1절 볼게요. 광역 도시계획의 어휘와 성격이 딱 나와 있습니다. 어휘 볼까요? 어휘 별표 하나 하십시오. 중요합니다. 요 지문이 시험에 4번 나왔습니다. 답으로 2번 띄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광역 도시계획은 지정된 광역계획군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되어 있죠? 자, 보십시오. 자, 이 표현에서 이미 다 설명이 딱 되었네요. 이 한 문장이 다 모두 다 품고 있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은 상설계획이 아닙니다. 아니고요. 그 본문의 표현을 잘 보시면 자, 광역도시계획이다. 도시계획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표현 딱 나오면요. 도시, 이미 배웠죠? 도시하면 특별시, 광역시, 시와 군 단위 토지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광역하면 2군데 이상의 어떤 도시 간에 세운 계획이다. 바로 여기입니다. 그런데요. 자, 보십시오. 어떤 시가 있습니다. 어떤 시가 다 있고요. 그 위에 또 어떤 시가 있습니다. 어떤 시가 있고요. 또 옆에 어떤 군이 있습니다. 군이 있어요. 또 어떤 시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요쪽 시입니다. 요쪽 시에는요, 요쪽 시는 밑에 큰 어떤 시가 있는데, 요쪽 시로 각종 어떤 인구들이 아침마다 출퇴근을 왔다 갔다 많이 합니다. 많이 해요. 또요, 요쪽 시와 요쪽 군 사이에도 출퇴근을 참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 시 위에는 요 시는요, 그 위에 또 거대한 어떤 시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밑에 있는 시간에 잘 움직임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요, 요쪽 시와 이쪽 시는요, 무슨 계획들 세울 때 서로 뭐 의견 마찰 나올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 시와 요 시와 요 시와 요 군 사이는요, 항상 이동이 많다 보니까 각종 어떤 교통망 문제라든지 각종 어떤 인구 배분 문제가 항상 발생되어집니다. 그런데 요 경우도 요 시와 요 군간의 요 시간에 서로 합의가 잘 되면 저렇게 계획을 맞추면 됩니다.
근데 합의가 안 되네요. 도시 계획들이 서로 발전 계획을 세우는데 이쪽 시와 이쪽 군과 시와 간에 뭔가 합의가 안 되고 있어. 이쪽은 별로 이동이 없으니까 합의가 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 있는 것이 뭐냐? 도시 간에 계획을 세울 때 알아서 다 세우겠지만 뭔가 문제 있는 곳이 보인다. 그런데 합의가 안 되고 있다. 그러면요, 요들한테 합의를 강조합니다. 강요하는데 안 하고 있어. 그러면 도시계획의 위에 뭐가 있습니까? 도시계획 위에 광역계획입니다. 상위 계획을 딱 세워서요, 하위 계획들한테 뭔가 지침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필요성이 있을 때 보시면요, 광역 도시계획을 세워서 밑에 있는 도시계획들의 지침이 되게 한다는 의미에서 자, 문제 있는 시간이 아니고 인접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문제 있는 시권을 확인해서 문제 있는 시간에 요 광역 도시 계획이 나올 수 있는 권역을 정한다. 뭡니까? 광역 계획이 정해집니다. 정해지면 그 정한 목적만을 위한 장기 발전 계획이 바로 광역 도시 계획입니다. 그래서요, 요 계획은 항상 인접하는 모든 도시가 세우는 것이 아니고요. 아니고 인접하고 있는 둘 이상의 어떤 인접하고 있는 도시들 요 중에서 문제 있는 장소에 광역계획권이라는 장소를 먼저 결정한 딱 해준다랍니다. 해주면 요 권역을 정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광역계획권 S만의 그 목적 달성을 위한 장기적인 의미의 발전 계획이 바로 요 계획의 어휘가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요, 광역도시계획은요, 광역계획권 S의 장기 발전 계획이다. 요 문장이 참 잘 나옵니다. 잘 나오고요. 이 표현 딱 나올 때 인접하는 둘 이상의 도시 간의 장기 발전 계획이다. 이렇게 딱 나버리면 X가 딱 됩니다. 그래서 광역계획권에서의 장기 발전 계획이다. 이 문장이 중요하고 첫 번째 1번에 딱 나와있죠. 별표상입니다. 중요합니다. 자, 또 두 번째 법적인 성격이 나왔습니다. 법적인 성격. 자, 계획들 명칭 소개해버린다. 다 표가 다 됩니다. 표현인데요. 무슨 장기란 말이 딱 붙어요. 또는요, 기본이라는 말이 딱 붙습니다. 뭔가 장기, 기본 이런 말 딱 보이면요, 지금 당장 실천사항이 아니고 먼 발치에 장차 어떤 계획들을 비전을 세우는 어떤 비전 계획이다. 이렇게 합니다. 하니 결국은요, 현실적인 권리와 업무가 안 나오고 앞으로 해보자 라는 꿈을 세우십니다. 세우시니까 요것은 발표가 된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 요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는 시민들이 권리와 업무가 없습니다. 없으니까요, 구성력이 없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권리 업무가 없으니까 지금 당장 행정쟁송은 제기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근형이 1번과 2번에 있습니다. 자, 보시고요. 어쨌든요, 요건요, 권역이 먼저 지정이 되어야 이 계획이 나올 수 있다. 권역의 지정이 첫 번째 언급이 딱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요 권역은 누가 정하느냐? 시군, 시도 간에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 서울시입니다. 서울특별시하고 만약에요, 밑에는 과천시입니다. 과천시. 이 과천시 간의 어떤 인구 배분 또는요, 어떤 교통망 때문에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 과천시와 서울시 간에 분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때 서울시와 과천 간의 어떤 분쟁 해결을 위한 계획서를 필요를 할 것인데 합의가 안 되니까 자, 위에서 계획을 세워주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권역을 딱 지정합니다. 그런데요, 서울시와 과천시 간의 권역은 잘 보시면 서울시가 인구 1000만인데 과천시 인구는요, 해봐야 30만. 자, 30%입니다. 그럼 서울시가 과천시와 얼굴을 맞대고 협의하겠습니까? 못합니다. 안 합니다. 안 해요. 서울시는요, 요 과천시를 품고 있는 뭡니까? 경기도지사 나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요, 서울시와 과천시 간의 권역이 정해졌다. 요 문제는요, 경기도와 서울시, 바로 시도 간의 권역인 것입니다. 저기입니다. 저 밑에 경상남도 끝에 하동군이 있습니다. 하동군. 또 옆에 전라남도에 순천시 또 요 광양시가 있습니다. 요 간의 권역이 또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럼 이건요, 도도 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 군시가 아니고 요 도도 간에 같이 권역의 위치가요, 2개 이상의 서울특별시라든지 각종 어떤 도 간의 권역이 설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행정청은 말입니다. 항상 윗사람한테 바로 위에 있는 위에 있는 부서한테 뭔가 신청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있을 것이고 그 밑에 보시면 뭐가 있습니까? 각종 어떤 서울특별시와 경기도가 딱 있겠죠. 도 밑에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각종 어떤 시와 군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권력의 위치가 시도 간에 필요한 권력일 때에는요, 이것은요, 위에 있는 자 누굽니까?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요청해서 지정을 받아옵니다. 그래서 위치가 시도 간의 권력이 필요할 때는요, 요들 내부적인 요청 절차에 의해서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권력을 지정받아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또 있죠. 만약에요, 하나의 도입니다. 하나의 도. 그래서 어떤 도가 딱 있습니다. 또 안에 경기도, 안에 저 위쪽에 보시면 가평군과 또 포천군이 있습니다. 연천군이 있습니다. 전방에 있는 각종 군 간에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권역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면요, 각종 도 안에 있는 군, 시들 간의 권역입니다. 이때는 어떻겠습니까? 같은 도를 요 군, 구시를 품고 있는 요 도지사한테 받아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위치가 같은 도 관할, 같은 하나의 도 관할 안에 있는 시와 군 간의 권역 설정이 필요할 때는요, 이를 품고 있는 도지사입니다. 도지사한테 권력을 지정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요, 요 권력의 지정권자는 누구냐? 국토교통부 장관과 도지사입니다. 저번 시험에 여기 나왔습니다. 자, 광역시장은 권력 지정할 수 있다. 안 됩니다. 그 위치가 부산, 인천, 광역시, 경기도 문제이면 국토장관이 지정합니다. 그래서 그 위치가 시도 간의 권력이면 국토장관 위에서 합니다. 그 다음에요, 같은 도 안에 시와 군 일대 안에서 도지사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시, 특별시, 광역시 지정 못한다 보면 됩니다. 옷이 저번 시험에 답이었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그 내용이 오른편에 보시면 2번 딱 나와있죠. 2번 중요합니다. 해서 2번에 반갈로 1번, 2번 체크하십시오. 보통 3번 보시면 요청 나오죠. 보통 보시면 요들의 요청에 의해서 권력을 지정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자, 보시고요. 자, 그 밑에 3번입니다. 지정 범위 딱 보이시죠? 자, 이건 여기입니다. 자, 그러면요, 권력을 정할 때 보시면 여기입니다. 보시면 어떤 특정한 시와 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시와 군의 권력이 딱 필요합니다. 할 때는요, 요 특광시군 권력을 전부 다 이렇게 묶어 지정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원칙. 그런데요, 다 이제 맞고 어떤 특별하게 요 지역 일부에 관한 문제일 수가 있어. 그러면요, 전부를 다 정할 수 있지만 요 안에 일부 장소만 딱 권력 이렇게 묶을 수도 있다. 요 구와 시 안에 일부 장소만 딱 정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밑에 보이죠? 그래서 전부 다 관할 단위 전부 다 정한다. 이것이 원칙이네요. 그런데 예외 보시면 일부를 포함할 수도 있다. 딱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일부 포함할 때 그 행정 범위가 나오죠. 보시면 이때 구와 군과 업과 면. 자, 요 일부를 딱 정할 때는요, 그 위치가 어디냐? 보니까 구군 업면 보시면요, 구와 군과 업과 면 단위 일부 정할 수 있다. 자, 여러분들 업면을 품고 있는 것이 군입니다. 그럼 요거는 뭐냐? 요거는요, 자, 광역시 안에 있는 군을 말합니다. 인천시 보시면 옹진군, 강화군 있죠. 이같이 광역시 안에 있는 군이 여기에 해당한다. 그래서 특별시내 각종 구, 우리 이거 각종 금천구하고요. 또 인천광역시 옹진군하고요. 또 군 단위는 업과 면 단위 이렇게 일부 정할 수도 있다. 원래 전부 다 정한다. 이것이 원칙인데 일부 장소를 정할 때 안에서 구와 군과 업과 면 구역 일부를 정한다. 이렇게 예외에 나와 있습니다. 자, 밑에 4번의 지정 절차입니다. 요 지정할 때도 지정 절차가 있다. 보통 보시면요, 이렇게 신청, 이렇게 요청 신청합니다. 그래서 이들 신청에 의해서 보통 지정하는데 신청이 들어올 것입니다. 들어오면요, 딱 온다라면 이제 그래요. 당신들이 왜 권력이 필요합니까? 무슨 문제 있습니까? 라고 요청한 자한테 의견을 청취합니다. 그래서 신청한 시도시군한테 의견 듣는다. 합니다. 그 다음에 그래요. 그러면 이제 뭐하냐? 해당 그 전문가 집단이 바로 도시계획위원회에 보내어서 심의를 딱 거칩니다. 그 다음에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권력이 되었습니다. 라고 통보입니다. 통보해주면 권력이 딱 결정이 딱 된다 해서 의심통이라고 합니다. 의심통. 그래서 신청한 자의 의견 청취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요, 도시계획위원회에 보내어서 심의를 거친 다음에 필요하다 합니다. 라고 심의가 딱 나오면 자, 권력이 되었습니다. 통보한다 해서 의심통에서 권력이 지정이 된다. 이렇게 딱 말합니다. 그 내용이 밑에 보시면 지정 절차에 딱 나와 있죠. 국토장관이 할 때는요, 시도시군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심의한다. 또 도지사는요, 시장 군수의 의견 들은 다음에 이제 심의가 거친다 등이 딱 나옵니다. 넘어오고 다음 페이지 가시면 통보한다 딱 되어 있죠. 통보하면 권력이 결정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권력이 딱 나왔습니다. 권력이 딱 탄생이 되어야, 정해져야 이제 그 뒤에 광역 도시계획을 수립을 할 수가 있으니까 요 계획을 앞서가지고 먼저 광역계획군이라는 권력의 탄생이 먼저 되어야 됩니다. 요 권력이 없으면 절대로 요 계획은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권력의 지정권자 국토장관과 도지사가 지정한다가 제일 중요한 여기에서의 포인트였습니다. 자, 그러면요, 자, 권력을 정했으면 이제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하는데 요 수립에 관한 사항도 좀 많이 필요하니까 지금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